안녕하세요.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과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다들 호들갑이네요.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아가던 주식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일단 두고 볼 일이죠. 하지만 전신이 나더라고요. 웬 미친 개소리냐고요?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악재임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역발상 투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건 호재라는 거죠. 제가 주식 투자는 분명히 아이러니고 모순이라고 지겹도록 말하지 않았나요? 도대체 이럴 때 매수하지 않으면 언제 매수하나요? 재작년처럼 고점에서 안전해 보이며 더 오를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을 때요? 그래서 결국 대부분은 물리거나 털리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제 경험에 의하면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주식을 외면할 때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고 먹을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말하지 않았나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내려올 때마다 이삭을 줍듯이 1년간 조금씩 모아 가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과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역피라미딩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정이나 하락의 폭이 클 때마다 분할 매수하며 이삭을 줍듯이 조금씩 모아가는 겁니다. 사실 피라미딩 매수 전략은 제시 리버모어가 사용했던 건데요. 자신이 매수했던 가격보다 높아지면 차츰 주식 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위험을 줄이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피라미딩 매수 전략은 이걸 반대로 역이용하는 거죠. 약세장에서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물타기와 뭐가 다르냐고 따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타기는 고점에 물려서 추세가 하락을 하는데도 원금에 대한 미련과 손실 확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희망 고문을 하는 행위일 뿐이죠. 하지만 역피라미딩 매수는 고점이 아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험을 회피하고 매수 단가를 낮춰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추세가 상승 전환하기까지 기다려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물타기와 역피라미딩 매수가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몇 달째 계속 푼돈으로 하락할 때마다 이삭을 줍듯이 조금씩 모아가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목돈으로 올인이나 몰빵을 하면 버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주식 투자는 심리나 감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구장창 데이터와 자료 그리고 매매 기법만 이야기하죠.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때문에 심리와 감정에 따라서 언제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투자은행이나 증권사나 헤지펀드들은 알고리즘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입력된 수식에 따라 특정 상황이 왔을 때 자동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와 감정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심리나 감정이 흔들리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특히 인간은 공포나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지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하지 않는 황당한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했더라도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푼돈으로 이삭을 줍듯이 분할 매수를 하면서 조금씩 모아 가야 한다고 말했던 거고요. 그래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하고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푼돈으로 매수를 하면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동요가 적고 편안함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추세가 강세장으로 전환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푼돈이 생길 때마다 이삭을 줍듯이 1년간 꾸준히 모아가세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까짓 푼돈으로 언제 주식으로 부자가 되냐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10년 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단타로 다 털리고 깨달았죠. 차라리 괜찮은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제법 큰 돈이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주식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타가 장기 투자보다 훨씬 매력적인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단타로 조금 먹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하다가 보면 대부분은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말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저와 같은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훈이란 직접 체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각인이 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접 뼈저리게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돈과 시간을 허비하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꼭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요.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바닥이 오면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매수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꿈 같은 이야기죠. 바닥이란 한참을 지나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정작 당시에는 바닥인지 아닌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당신은 신의 경지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내려올 때마다 푼돈으로 이삭을 줍듯이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최선이지 않나 싶습니다.